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우리는 돈을 다룰 때 저축을 하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기준을 좀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식의 그 재정을 축적하는 방법을 선호하세요? 보통 예금이나 적금, 정기적금, 아니면 주식 투자?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돈을 다룰 때는 주식 투자 같은 거를 별로 위험 부담이 있고 남의 돈 무서워 이러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처럼 한 방을 노리는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보통 예금이나 정기적금처럼 하나님께 차근차근 조금씩 다가가며 쌓아가며 축적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맨날 드라마만 원하고 한 방을 원하니까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보는데요. 오늘 모시는 이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친해지려고요. 듣자 하니 이분은 그 신앙이 바로 정기적금처럼 아주 건강하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분의 신앙을 조금 들어보고 배워보고 싶네요. 이분은요. 저하고도 뭐 아주 연관이 없는 분은 아닙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정성화 씨와 절친이시더라고요. 우리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대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뮤지컬계의 거성 배우 양준모. 연기와 노래로 하나님을 전하는 문화사역자이자 대작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뮤지컬 배우 양준모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웃으셔야겠어요. 저는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 찍어도 이렇게 좀 더 웃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거. 초등학교 때. 얘들아, 너희 기억이 보러로 나는데. 가. 영철 씨가 그 일본 공연을 또 보러 와서 커튼콜을 하는데 준모상 화이팅! 하나님이 이 작품에 숨겨놓으신 좋은 메시지를 오늘 온 많은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존재감이 굉장히 크신 역시 대극장형 뮤지컬 배우라 그런지 네.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도 참 믿음직스러운 배우의 어떤 포스를 풍기는 우리 뮤지컬 배우 양준모 씨, 우리 회복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예, 샤방샤방한 미소로 좀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양준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회복, 힐링 토크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이 자리에서 많이 회복하고 힐링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애교가 있으시군요. 그런가요? 살짝 그 쑥스러워하는 애교. 네. 예, 많이 웃으셔야겠어요. 웃으시지 않을 때는 좀.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항상 저는 웃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네. 웃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나는 웃고 있는데. 네, 저는 항상 웃고 있는데 사진 찍어도 이렇게 웃었는데 네. 제가 봐도 좀 더 웃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양준모 씨가 매력이 이만저만인 분이 아닙니다. 살짝 그 양준모 씨의 어떤 이제까지의 그 히스토리를 봤는데도 다이나믹해요. 자, 흥미진진한 우리 양준모 씨의 이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얼마 전까지 공연을 하셨고 이제 끝마치셨죠. 레미제라블. 네. 그 유명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연으로 여러분께 큰 사랑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저는 후배 정성화 씨를 통해서만 공연을 접했기 때문에 네네네. 어찌 보면 참 다른 분의 공연을 박탈당했습니다. 그에게. 보신 저번 시즌은 네. 이제 성화 배우님 혼자서 하셨었고 맞아요. 이번은 이제 저랑 더블로 하셨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매력이 있을 텐데 정성화 씨랑은 또 친하시다고 네, 들었어요. 뭐 예전부터 이제 영웅이랑 작품도 같이 했고 영웅. 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작품. 네, 영웅도 너무 좋은 작품이죠. 그렇죠. 메시지가 너무 좋은. 그렇죠. 앞으로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성화 씨가 아니라 양준모 씨 공연을. 네, 봐주세요.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공연을 네. 일본에서 또 선보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3월까지로 기준으로 네네. 이제 꼬박 17개월 동안 안 쉬고 장발장으로 살았었어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일본 오디션을 먼저 보고 네. 그 다음에 한국 오디션을 또 봤어요. 일본어에서 오디션 부르면 일본어로 장발장 역할을 일본어로. 소화해내셔야 되지 않아요? 네네. 한국 사람은 저 혼자였고 네.
근데 일단 장발장이라는 역할은 누구나 다 꿈꾸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뮤지컬 배우라면. 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느낌. 네, 정말 하나님이 시키셔야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도전을 일단 했어요. 일본에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오디션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국 오디션을 받고 감사하게도 이제 2개 다 이제 발탁이 돼서 또 공연도 안 쉬고 이렇게 연결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언어 바꾸는 데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렇죠. 대사가 얼마나 많아요 또. 네, 그리고 17개월 동안 한 작품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배우로서. 근데 제가 12년 동안 뮤지컬을 하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오늘 극장 가는 길이 힘들고 오늘 공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공연은 어떨까? 왜냐하면 항상 배우들이 이제 공연하기 전에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이 이 작품에 숨겨놓으신 좋은 메시지를 오늘 온 많은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힘을 진짜. 주세요 하고. 네. 네. 그 작품은 워낙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있어야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는 역할 네. 작품이잖아요. 네. 보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크리스찬이 또 많아요. 배우들 중에.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손잡고. 근데 일본은 사실 크리스찬들이 좀 드문 나라기도 하고, 근데 네. 공연 때문에 이게 장발장이라는 작품 자체가 또 이 하나님과 굉장히 그 네네. 관계가 다 있고 네네. 신앙적인 베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네. 얘기를 막 해주세요. 일단 오디션을 붙고 나서 되니까 합격이 네. 되니까 사실 좀 망설여졌어요. 이제 와이프를 두고 가야 되고 그때는 네네.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아우, 힘들었겠다. 네, 그래서 두고 네. 가야 되고 이걸 꼭 내가 다른 나라 말로 고생을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사역한다는 생각으로 가자. 그래서 그 장발장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일본 땅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죠. 가서 일본이 이제 내년이 레미제라블을 공연한 지가 30년이 돼요. 거기도 참 전통이 있네요. 네. 오리지널이 32년이고 일본이 30년이에요. 세상에. 엄청 길죠. 엄청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공연 보신 분들이 이제 공연 연령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초연 때부터 본 사람입니다가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럽죠.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30년 동안 몇 명의 장발장을 그러니까요. 매 시즌마다. 네. 거긴 또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꼭. 심사위원입니다. 그 그렇죠. 정도면. 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일본에는 크리스찬 인구가 1%예요. 맞아요. 1%고 민족성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갖는 건 자유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장발장이 참 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역할이. 그래서 심지어는 장발장 하는 역할 사람들도 성경책에 대한 존재가 우리는 좀 이게 홀리한 물건이잖아요. 네, 그냥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니,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뭐 이런 예. 질문들을 하고, 감사하게도 일본 모든 언론들이 예. 저한테 인터뷰하는 포인트가 크리스찬이시죠?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이 작품을 어떻게 보냐? 모두가 그렇게 질문을 우와.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떠한 선교가 됐었던 그렇네요, 것 같고. 진짜.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장발장들과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인 캐릭터들한테 공연하기 전에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일본어 성경책을. 네. 아마존에서 주문을 해서 아마존에서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잘 없더라고요. 네. 일본에 판매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정말 그들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신, 뭐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쪽의 시인에 관한 작품이었다면 저도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이건 연기에 불과한 거였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들한테는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직접 제가 이제 그 동경 온누리교회 목사님께 네.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장발장 역할 하는 배우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이 장발장이 만난 신부의 역할을 좀 해주십사. 네. 그렇게 다 이제 짜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배우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네. 정말 연출한테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좋다. 질문도 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 네, 너무나 궁금했던 맞아. 것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기가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다르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이제 브링 인 홈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말 기도하는 곡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들한테 연기할 때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사실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뒷일은 하나님 그렇죠. 하시는 맡겨야죠. 예. 다른 나라의 말로 2시간이 넘는 공연을 주연으로 끌고 간다는 게 17일도 힘듭니다. 근데 이 17개월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배우로서의 갈증을 풀었다고 해도 그거는 뭐 출발이 그런 거지 나중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재밌는 네, 거죠. 맞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몇백 배 확실히 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근데 그 정성화 씨랑 또 김영철 씨가 그 일본 공연을 또 보러 왔었다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전해 주셨어요. 아주 바쁜 분들이. 네, 오사카 지방 공연 할 때였는데 네.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연락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국 공연 하기 전에 와서 이제 커튼콜을 하는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잘 보셨지만 네. 이렇게 점잖은 박수가 그쵸, 그분들의 환호성이 표현이에요. 예, 예.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이러는데 우리는 온몸을 다 쓰죠. 네. 열정적으로. 근데 아무도 막 이제 영철이 형 혼자 갑자기 이런 준모상 화이팅! 그래가지고 모든 일본 배우들이 커튼콜 하다가 이렇게 다 쳐다본 거예요. 누구냐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빵 터졌겠다 진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네. 신선하게 봤어요. 그렇죠. 김영철 씨는 어디 가도 신선하게 봐요. 네. 네, 한두 번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배우들하고 이제 밥 먹는데 나 우리나라 1등 코미디언이라고 막 자랑하고. 구다사이 하나로 일본 3일 동안 막힘없이 돌아다니시는 분이 구다사이 김영철 씨. 하나 더 늘었어요. 잔넨다까라. 잔냉다가라. 유감스럽지만 네. 이거를 계속 잔냉다가라. 구다사이. 비루 구다사이. 그래서 이걸로 3일을 계속. 네, 네. 근데 그만큼 에너지가 있는 분이 또 와서 힘을 실어주고 너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돼요. 좋죠. 우리 준모 씨가 우리 준모 씨란다 벌써. 갑자기 훅 가까워지네요. 왜냐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통 분모가 몇 명만 더 있으면 갑자기 확 또 가까워지는 법인데 우린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확 그냥 예전에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뮤지컬 배우가 아니라 그냥 동생이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양준호 씨의 프로필을 여러분께 좀 더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드리자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2004년 금강으로 본격적인 뮤지컬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로라는 작품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명성황후, 오페라의 유령, 영웅, 지킬 앤 하이드. 여기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없을 정도면 제가 모르는 작품이 없을 정도면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거죠. 자, 이런 작품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뮤지컬을 이끄는 아주 주요 배우입니다. 학부 때 전공이 성악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바리톤. 네.
이렇게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그 음역대잖아요. 네. 예. 답답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저음이었어요? 아니요, 저음은 아니었고 네. 어, 변성기 때부터인가?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변성기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이 모습. 얘들아, 기억이 너희 뽀로로 나는 게, 봤니? 뭐 이런 거. 기억이 나는 게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 3학년 정도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기타도 이렇게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오르간도 이렇게 치시고 항상 이제 아이들과 노래를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노래를 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저를 이렇게 데려가시면서 네. 음악 시간 때 불러가지고 야, 이 곡 불러봐. 그러면 이제 반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변성기 때문에 노래를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든 변성기 덕을 보셨네요. 이렇게 멋진 바리톤으로 거듭나셔서 네.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가 부산에 있는 예고였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네. 성가대를 하면서 아,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예. 노래하는 것을 너무 즐겨 했었어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취미가 그 테이프 녹음기 눌러가지고 제 노래 녹음하고 듣는 거. 아, 진짜. 아직까지 그게 제 취미예요. 진짜요? 네. 아, 근데 지금은 테이프는 안 나오니까. 테이프는 아니지만 이제 예, 제가 제목. 녹음했던 거 듣고. 근데 그게 노래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큰 외삼촌께서 이제 성악 전공을 하시고 목사님 안수 받고 이제 GBT 선교사로 일찍부터 나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삼촌한테 노래를 배우겠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고를 가야겠다. 이것을 제가 전공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삼촌이 들어오신 한 달 시험 치기 한 달 전이었는데, 네. 한 달을 이제 삼촌을 붙잡고 레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진짜? 네. 그래서, 아니, 계속 준비했던 게 아니라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신기하다. 시험을 봐서 어떻게 붙었어요. 제가 볼 때는 꼴찌로 붙은 거 같아요. 어쨌든 붙었어요. 네, 붙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네. 이제 열심히 했죠. 왜냐면 이제 제 동기들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성악하고 뭐 거의 그런 친구들이니까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났어요. 근데 저는 아는 곡이라고는 입시곡 2곡 딱밖에 없고 CCM 막밖에 모르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근데 너무 무식하게 열심히 해서 그 어린 나이에 만성후두염이 왔어요. 어떡해. 근데 그게 만성이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너무 이제 안 좋은 방법으로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이제 소리를 못 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네. 이제 시작하는 나이인데 네. 세상에. 너무 놀랬겠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 1학년을 딱 보면 내가 저때 저랬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시험을 보고 네. 2학기 때부터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거의 꼴찌였는데 노래를 못하니까. 네, 꼴찌가 계속 점수가 올라가게 된 어떡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네. 이제 수술도 안 된대요? 네, 노래 안 된다고 하고. 그 왜냐하면 정도로? 증상이 뭐냐면 이제 성악가들한테는 거의 뭐 불치병인 걸 이렇게 말하면서 네. 깔깔깔깔거리는 소리가 나요. 쇠소리가 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소리가. 허스키도 아닌 네. 그 묘한 거스르는 소리? 네. 이게 완치는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악가한테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연습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도 항상 집에는 안 가고 연습실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제 악보를 계속 익히는 거예요. 소리를. 강하다. 네.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말 못하고. 그래서 이게 레파토리는 저 혼자 계속 익힌 거죠. 그러다 중간에 그럼 전공을 바꿔볼까? 음악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선배 형들 악기 따라가서 뭐 금관악기도 불어보고 저한테 맞는 악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 악기도 해보고 저 악기도 해보고 전과하려고. 중간에. 그 속이 어떻게 해요? 그 속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시험을 한번 쳐보기로 했었어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어떤 시험?
실기시험. 실기시험. 네, 한 번만 해보고 그냥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그때 어디 전학을 갈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되게 힘들 그렇겠네요. 때였어요. 예. 근데 시험 딱 봤는데 네. 탑5 안에 든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저 혼자 피아노에 앞에 앉아가지고 악보를 보면서 소리를 못 내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그게 이제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연습법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알고 났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의 유학길이 열리게 됐어요. 와. 그 지금 오디션. 실기 시험이 이게 악기가 아니라 노래죠. 노래 실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후두염이잖아요. 네. 만성. 네. 근데 지금 러시아 유학까지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인 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깨끗하게 낫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유학을 딱 갔는데 네. 거기 이제 인민 배우라고 하죠. 그때는 네, 소련 때였거든요. IMF 전이어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다 고칠 수 있다. 어머.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 배웠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 목을 쓰는 법. 네. 이거를 테크닉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제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먼저 가 있는 형이 이제 계속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브로커한테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 무슨 브로커가 갑자기 등장을 유학 해요? 브로커가 있어요. 유학 브로커. 네.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 3개월 여행 비자만 갖고 가서 이걸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비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되게 다채로운 경험을 하셨다. 그때 좀 경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놀랐을 거 네.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도 아니라 러시아 추방은 왠지 세 느낌이. 그때는 되게 무서웠어요. 세.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 무서워.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검정고시를 치고 이제 예종을 입학하게 되고. 하여튼 뭐 중간에 뭐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네. 정말 그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이 절박하면 기도가 얼마나 수다스러워지는지 원.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또 이 기억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그 그렇- 자리에 계셨으니 네, 그렇기도 하고 여기도 있을 거야. 그때 했던 많은 경험들이 지금도 참 도움이 돼요? 도움이 많이 돼요. 지나보니까. 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응집이 돼서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을 하는 어떤 자양분이 되셨나 싶어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계기로 되셨던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미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성악하는 오페라 가수가 그러니까 저는 좀 스트레이트라 이거 외에는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래 보여요. 그래서 그냥 성악 준비하고 이제 미국 토플 준비하고 이제 비자 받고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학교 교수님이 뮤지컬 오디션을 한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험 삼아 이제 시간도 좀 남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 작품이 평양에서 공연되는 작품이었어요. 2004년도에 그게 가능했던 때가 있었구나. 네. 그게 가능했던 때. 왜냐하면 남북이 아니 그러니까 약간 화해 모드, 화해 모드 햇볕 정책 이런 화해 때였나? 모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거는 문화거든요. 그렇죠. 그 팀에 이제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시기가 그러네요. 6.15 공동평화선언단이라고 300명이 올라가게 맞아요. 됐었어요. 기억나요. 예. 네. 그때 이제 저희 공연팀이 들어갔었는데 그랬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계셨냐면은 지금 돌아가신 장민호 선생님, 서희순 선생님, 그러니까 얼마 돌아가셨지만 한국 최고령 연극 배우 양희경 선생님, 뭐 강신일 선생님, 연극계 어르신분들이 거기 다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인공의 얼터네이트로 언더스터디, 주인공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올라가는 제일 막내였죠. 시작 단계니까. 네, 23이었으니까. 근데 그 연출 김성만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연출가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주는 교수님의 선배님이세요. 네.
왜 뽑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부산 출신이라 네. 사투리도 못 고치고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서울말 안 쓰는 경상도 사람이었거든요. 느낌이 확 온다. 네. 오죽하면 전라도 친구도 경상도 사투리 쓰게 하는 그 정도 포스예요.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니 사투리도 못 고치는 그런 저를 왜 뽑으셨을까? 잘하는 거라고는 그냥 노래 소리 하나, 바리톤 노래 소리 하나. 근데 그게 가극금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뮤직 가극이라는 것에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2004년도에 갑자기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공연하고 다시 이제 안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유학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아하. 근데 2005년도에 갑자기 남북 관계가 또 좋아져야 돼. 그래서 소집이 된 거예요. 그때가 막 빈번했어요. 네. 네. 그래서 거의 2주 뭐 이때 막 갑자기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바뀌었군요, 네. 상황이. 근데 그 주인공 하셨던 선배님이 공연을 하고 계셨어요. 아. 근데 저를 부르신 거죠. 어머, 이거 참 묘한 네.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연출 선생님이 딱 4회 공연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를 주셨어요. 아이고야. 주말 낮 공연을. 그것도 1년밖에 안 지났으니 그때도 연차는 그죠? 그쵸. 많이 후배였을 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막내죠. 막내죠? 네. 근데 갑자기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들 모시고. 좋기도 좋았겠지만 좀 부담도 됐겠다. 그런 좋을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습실에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앞에서. 맞아요. 저도 진짜 들었어요.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블러킹이라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 발 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되게 상상 안 간다. 서가지고 수염이라도 좀 깎으시면 제가 아이를 상상할 텐데. 아기가 상상이 안 간다. 근데 저 외모는 중학교 때랑 지금은 똑같아요. 예? 아이고 네. 정말. 키도 네, 굉장히 안 변하시는구나. 네. 좋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긴장이 되면 배우는 어느 정도는 기싸움이잖아요. 네. 얼마나 그게 중요한데. 근데 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갔는데 그 무대 위에서 관객의 마음이 바뀌는 걸 제 눈에 들어왔어요. 와, 그 정신 짜릿하다. 없을 때. 어떻게? 근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되게 고위층인데 북한 사람들은 울기는 울어도 절대 웃지는 않는다. 근데 이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양희경 선생님, 강신 선생님, 유명하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웃고 울고 왜냐하면 저희 민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동학 농민 스토리였거든요. 네. 얘기랑 들은 것이랑 다르네. 근데 그게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뮤지컬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뮤지컬을 하면서 뮤지컬을 해야겠다라는 꿈을 다시 한번 이게 구체적으로 잡았네요. 네. 그 전까지 좀 애매하게 좀 흐릿하게 네. 있다가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쪽이다 되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오디션을 보러. 근데 인생에 그런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첫 작품부터 주연이라서 그런가? 그 후로 계속 굵직굵직한 대한민국 뮤지컬 다 출연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명성황후에선 대원군 역할을 하셨다고. 근데 이때가 몇 살이셨어요? 만 25. 타고난 배우야. 그러니까 진짜 제 인생에서는 하나님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역시. 예. 나 뮤지컬 해야 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오디션을 찾아봐가지고 네. 그냥 무조건 오디션 정보에 메뉴에 있는 것부터 무조건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 뮤지컬은 다 뮤지컬인 줄 알고 그때 당시에는 제 주위에 뮤지컬 하는 사람이 없어서 코멘트를 받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네.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창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는 그 뮤지컬이 되게 가벼운 락 뮤지컬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양복에 정장 입고 가서 안무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성악으로 부르고 있고 뭐 그런 가벼운 노래를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저 놈은 어떤 미친놈이냐 그래 눈에 들게 된 거예요. 좀 독특하긴 했겠구나. 거기에 앉아있던 심사위원이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라고 지금
저랑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야 너 명성황후 오디션 봐. 그래서 프라이빗 오디션을 마련해 준 거예요. 프라이빗 오디션은 이렇게 대중에 공개가 안 되는 이렇게 네, 그냥 딱 소수정예. 그 창작진만 모여서 몇몇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정말 80까지 소화해야 될 그런 역할을 그냥 너 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디션 가서. 진짜 할렐루야네요. 네, 20주년이 됐거든요. 명성황후가. 근데 아마 대원군의 제 기록은 아마 아무도 깨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기록이요? 26의 대원군. 26. 최연소. 왜냐하면 때문에. 근데 그게 좀 놀랬던 게 이게 그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게 좀 잘 관객들한테는 못 참 이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계시는 분들은 달라도 참 뭐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 대원군이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이긴 하겠네요. 딴 거예요? 이렇다니까. 다른 거 기억에 네. 많이 남죠. 왜냐하면 가장 고마운 작품으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니면 고마운 작품은 이제 스위니 토드라고 이제 한 2년 있다가 했던 작품인데 그건 어떤 역할이었어요?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은 역할이에요. 살인자. 그 이게 조니 뎁의 이발사 네네네, 조니 뎁의 말하는 영화. 거죠? 네. 예. 그 킬러 이발사. 네. 복수를 위해서 이제 네네. 다. 이 면도하다가 이렇게 했죠. 네, 근데 그 작품으로 이제 좀 임팩트가 있었구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근데 말씀하셨듯이 주인공을 하긴 했는데 서울로 못 오는 역할. 그러니까 지방 가고 그런 해외 게 가고 있어요? 해외 가고. 서울로 못 오는 역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강도 북한에서 하고 그다음 그런 작품도 의미로. 일본에서 하고. 네. 근데 명성황후가 이제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스위니 토드라는 아주 큰 작품에 발탁이 되게 된 거죠. 지금은 연차가 벌써 12년 차. 베테랑이시죠. 그래서 그러신가? 연출을 또 이제 시도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오페라 연출을 하셨다는 네, 오페라.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오페라는 어떤 작품이었어요? 그 도니제티의 리타라는 오페라예요. 리타. 예. 도니제티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네. 8곡으로 된 오페라인데 하루에 한 곡씩 썼던 살롱 오페라예요. 살롱 오페라. 네, 인물도 딱 3명 나오고. 약간 소극장용, 그러니까 네네네. 연극으로 치면 네, 소극장. 그냥 피아노 한 대 갖다 놓고 살롱에서 공연할 수 있는. 약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어요. 소재도 구타하는 와이프에 대한 얘기. 구타하는 와이프요. 맞는 남편에 대한 얘기네요. 맞는 남편. 그 이름이 리타예요. 때리는 부인이 네. 리타군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도 맞고 살았던 여자. 어떡해. 뭐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얘기인데 좀 신선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작품하면서 어땠어요? 이렇게 슬럼프나 배우로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죠. 우리가 처음에는 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감사가 이제 누적이 돼서 당연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네. 하고 그런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배우가 배우의 직업을 행복해야 하지 않으면 배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슬럼프는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슬럼프는 오지 않았고 그냥 좀 지쳐 있을 때는 있었어요. 지쳐 있을 때는 있었고 그럴 때마다 좀 더 잘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신앙적인 슬럼프는 없었어요? 제가 속했던 그런 그룹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제가 서울로 이제 학교를 올라오게 되면서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도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기능적인 솔리스트 그렇게밖에 이제 식어가는 거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왜냐하면 이런 환경들이 없어지니까 그렇지 맞아 중요해요. 그거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해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와서 대학교까지 왔는데 정말 내가 보통으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정말 이 상황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솔리스트 그만두고. 근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다시 잘 잡은 것 같아요. 결혼을
그럼 네, 부인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구나. 네. 교회에서 만나셨구나. 몰랐는데 네.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였고 어? 몰랐는데 네.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이 제 성가대 옆에 집사님이셨고 알고 봤더니 장모님이 제 헌금송 매 계속 듣고 계셨던 분이셨고 오싹했겠다. 네. 이건 뭐지? 긴장이 갑자기 확 됐겠다. 근데 반대로 인연이구나. 이제 네, 그 진짜 오히려 결혼은 확 빨리 됐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너무 가깝게 다들 계시니까. 네. 근데 뭐 또 혹시 뭐 성가대에서 좀 게으름 피고 막 네. 그랬었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말은 잘했나 이러면. 네, 날 보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신앙적인 게 다시 전환점이 생겨서 뜨거워진 거예요. 부인의 역할이 좀 컸네요, 그러면. 네,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다시 잡게 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이제 다시 열심이라는 것은 사실 배우가 공연을 하게 되면 네. 주일 성수를 되게 못할 때가 많아요. 아, 콜 주일 시간이 공연이 빨라서. 좀 두 개나 네.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많이 못 가게 되고 뭐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막 그렇게 되다가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항상.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좀 나중에 활동을 좀 하게 되고 제 말을 좀 이제 할 위치가 됐을 때는 네네. 웬만하면 주일공연 좀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되게 소심하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도 믿음의 어떤 기반이 되게 튼튼하신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그거는 부모님께 되게 감사해야 되는 환경적인 요소기도 하고. 네, 부모님도 네. 그렇고 저희 특히 할머님, 외할머님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베이스가 되어준 아내. 네. 아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음악감독 맹성현 씨. 네, 네, 신앙도 같이 하고 이제 작업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집도 같이 쓰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예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네, 자리에서 제가 그런 이 것 진행을 하면서 회복의 게스트들 보면 항상 정말 다채로운 색깔로 한 네.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마치 성경책을 보듯이 네. 예,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네. 양준모 씨의 삶에도 굉장히 아주 0.5초 앞에서 다 블록을 쌓아주시고 허물어주시고 예비하시는 그분의 발걸음이 네. 보여. 바쁜 발걸음이 보여서 네네. 그게 참 감사했어요. 저도. 감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드시 제 인생에도 그렇게 개입해 주시는 걸 알기에.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또 음악적인 재능을 달란트로 받으신 분이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찬양팀을 또 이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이대로 두실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이 꿈꾸고 있는 비전은 어떤 거예요? 제가 항상 작품을 하면서 기준이 왜 이 작품을 하게 하셨을까? 심지어 살인마를 해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이 작품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배우들끼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예. 네, 그 석준 선배도 있고 상미 누나도 있고 추상미 씨랑 이석준 씨. 그 모임이 엊그제 뵀는데. 네, 그래서 석준 형이랑 이렇게 같이 또 만들게 됐어요. 그 안에서 자, 우리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이 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스터디를 해요. 언제나 중요한 건 기본이죠. 네네네. 그죠? 기본이 항상 우리는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기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버릇이 커튼 콜 때 네. 사람들이 이제 수고했다 박수 쳐주기 전에 저는 그 박수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박수를 받아요. 아멘. 정말 필요한 기본입니다. 가장 필요한 기본. 그죠?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는데 마무리할 때 또 이렇게 뮤지컬 배우다운 부탁을 또 드리다니. 노래하시는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은 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되게 난처해하시는데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 뭐 반주도 없고 뭐 MR도 없지만 네. 그냥 이렇게 흥얼거리듯 그게 더 진솔하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찬양 있잖아요. 네네. 너무나 잘하시는. 조금만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아요. 아멘. 좋아요. 이게 큰 무대에서 항상 이렇게 멋지고 장엄한 목소리로 들려주시다가 이런 분이 찬양을 할 땐 어떤 느낌일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꽃밭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따뜻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앞으로 양준모 씨의 삶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진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써주실지 우리 굉장히 두근대는 설렘으로 한번 살아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